여러분, 혹시 대화가 끝난 뒤에도 왠지 모를 찝찝함과 후회로 마음이 무거웠던 경험 다들 있으셨을까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한 말이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당황했던 기억은 없으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인연을 멀리 쫓아버리는 독이 든 말을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마치 정성 들여 가꾼 화초와 같아서 수년 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도 단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인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곤 하지요.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탑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듯이 말 한마디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상대방은 나를 피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인간관계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른 길과 학문에 매진하면서도 가혹한 유배라는 운명 속에서 인간관계의 참된 의미를 깊이 꿰뚫어 보았던 조선의 위대한 현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차가운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멀리 떨어진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권력을 쥐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던 인간관계에 대한 서늘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렵게 맺은 사람을 잃지 않는 법이라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지키는 지혜의 본질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며 그 사람의 인격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통로다.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도 입 밖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근본을 증명한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 끊기는 이유를 상황이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려 합니다. 마치 부러진 나무를 보며 바람 탓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깊은 시선으로 보면 인연의 끈을 가위질하는 것은 대개 우리의 혀 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화살과 같아서 상대방의 가슴에 박힌 상처는 흉터로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무거운 무게로 다가가는지 망각하고는 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군자가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신도, 즉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삼가는 태도를 강조했지만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먼저 삼가야 할 것은 당연히 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며 잘못 사용된 언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조했던 언어의 절제와 품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지만 결국은 소중한 인연을 파괴하고 많은 최악의 말 세 가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이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 어떻게 숨어들어 인연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5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남성은 남부러울 것 없는 직장 생활을 거쳐 작은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남매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분위기를 주도하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자부했지요. 그는 늘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3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나 둘씩 그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도 그가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나 대답 없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나의 성공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었는데 왜 다들 나를 멀리할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놓치고 있었던 뼈아픈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대화 도중 친구들의 아픈 구석을 건드리는 말을 농담처럼 던졌고 자신의 잘난 점을 은근히 과시하며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친구의 실패를 자신의 성공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구의 고민을 들을 때마다 그건 내가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라는 식의 훈계조로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결짓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처럼 여겼던 것이죠.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경계했던 바로 그 최악의 말들이 그의 입을 통해 매일같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돈도 명예도 얻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진정한 벗은 단 한 명도 곁에 남지 않는 고독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최악의 말들을 하나씩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조롱의 말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즐겁게 말하는 자는 자신의 인격이 이미 무너져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꼴이다. 그 사람들은 가끔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분위기를 띄운다는 핑계로 상대방의 약점을 농담의 소재로 삼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그 모양인가? 어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와. 같은 말들은 듣는 이의 가슴에 깊은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한 번 박힌 대못은 뽑아내도 그 자리에 선명한 흉터를 남기듯이 조롱의 말은 관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오히려 관계의 틈을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간곡히 강조했습니다. 물은 말은 조심스럽고 무거워야 하니 비록 가벼운 농담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불행이나 부족함을 비웃는 것이라면 결코 입 밖에 내지 마라.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려 얻는 짧은 즐거움은 결국 당신을 가벼운 사람으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군자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따뜻하게 덮어줄 줄 알며 그 허물을 거울 삼아 자신의 행동을 더욱 단속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깊고 오래가는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다면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말이란 비가 되어 상대를 촉촉이 적셔줄 수도 있고 우박이 되어 상대의 삶을 가차없이 파괴할 수도 있음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말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드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오만과 자랑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로가 사라지고 스스로를 뽐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비단 관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자기 자랑은 일시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대화의 주인공이 늘 자기 자신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와도 결국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아들이 이번에 상을 탔는데라며 자신의 성공담으로 대화를 결론짓곤 합니다. 마치 상대방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이 가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태도를 경박함의 극치라고 보았습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깊은 소외감을 주고 상대를 당신의 성과를 칭송하기 위한 단순한 관객으로 전락시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상호작용이며 한쪽만 일방적으로 빛나는 동무대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그 누구도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은 굳이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향기는 행동과 인품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중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닫아 자신의 덕을 쌓는다. 이처럼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공과 재능은 침묵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조급함을 버리고 오히려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여러분의 인연은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남을 높여줄 때 비로소 자신도 높아지는 역설적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셋째,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남을 탓하는 부정적인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던 유배 생활 중에도 환경을 탓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말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허물하지 마라. 모든 괴로움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해결책 또한 나에게 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만나기만 하면 세상 탓, 정치 탓, 가족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문제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에너지까지 갉아먹고 주변의 공기를 무겁고 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들어줄지 몰라도 반복되는 불평은 결국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뺏는 사람보다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난 속에서도 학문을 닫고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며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배설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을 쫓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당신을 만날 때마다 우울하고 짜증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비록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독을 내뿜는 분화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옹달샘이 되게 하십시오. 원망하는 말 한마디를 내뱉고 싶을 때 차라리 깊은 숨을 내쉬며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이며 인연을 보듬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본 말의 지혜는 결국 역지사지라는 네 글자로 귀결됩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깊이 생각하고 내 말이 상대의 가슴에 어떤 무늬를 그릴지 미리 헤아려 보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맑게 닦는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그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비수가 된다면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일 뿐입니다. 참된 대화는 나의 진심을 전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예술이어야 합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음악처럼 듣는 이에게 평화와 감동을 선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최근의 대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누군가를 비웃거나 조롱하지는 않으셨나요? 나의 성공을 은근히 뽐내며 상대방의 초라함을 부각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쏟아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들이는 데는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열매는 더없이 달콤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쓰며 자신의 내면을 다스렸듯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정갈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언어 습관도 꾸준히 돌보고 가꿔야 합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3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생각은 이 말이 사실인가입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검증된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추측이나 감정에 불과한가? 두 번째 생각은 이 말이 꼭 필요한가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회하는가? 이 말은 대화에 진정으로 기여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이 말이 따뜻한가입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가? 이 3가지 필터를 거치지 않은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때로는 침묵은 100마디의 웅변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십시오. 경청은 고대 성현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최고의 대화 기술이자 상대방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인연은 성공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단, 빈말이 아닌 진심이 담긴 칭찬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장점을 발견하여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줄 때 그 인연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질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스승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귀양살이 처지였지만 제자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꽃이 피어나듯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닫혔던 상대방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남을 배려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결코 건강하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고립된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를 군자라 칭하며 자존감을 지켰습니다. 나는 비록 유배된 몸이나 나의 정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러한 당당함이 있었기에 그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할 때 비로소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인연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홀히 여겨 떠나보낸 뒤에 후회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귀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사랑한다와 같은 진심 어린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떠나려던 인연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저서 덕분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부단히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은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칼을 갈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아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침묵의 미학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내뱉는 말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말하면 세상은 사랑으로 답할 것이고, 여러분이 증오를 말하면 세상은 칼날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가슴에 깊이 새겨 인연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닌 인연을 꽃 피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타인에게 위로가 되고 스스로에게는 성장이 되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꾼 언어의 정원 속에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인연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풍성한 언어의 숲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마음의 집입니다. 오늘 당신의 집에는 어떤 손님이 찾아올까요? 그 손님을 맞이하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평생의 벗을 만드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연이란 바람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향기를 풍기면
저절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기를, 그리하여 멀어졌던 인연들이 다시금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와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을 견디며 써내려갔던 그 절절한 진심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다가와 삶의 소중한 지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십시오. 비난을 멈추고 이해를 시작하십시오. 자랑을 접고 감사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인연을 지키고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말들로 가득 차기를,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먼저 건네는 다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